안녕하십니까. 한옥석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릴 대상은 바로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 소비재죠.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기대와 우려가 반복되는 이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작년 연말에 역시 올 3월에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면서 이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손실을 또 많이 입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주식을 갖다가 산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그 사이에 어떤 특별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트리스 파리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타 조건이 일정한 한 이런 단서를 갖다 붙이면서 우리가 뭐 논문을 쓴다든지 전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타 조건이 일정하다. 예를 든다면은 환율의 변동이 없는 한, 또는 금리의 변동이 없는 한, 또는 경제 성장률이 뭐 지금 현재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한, 이렇게 제한을 고정으로 일단 시켜놓고 여기에서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정부 예산을 갖다가 얼마나 늘렸을 때 GDP 성장을 갖다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논문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제 이렇게 고정된 변수를 갖다가 시켜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고정된 시켜놓고 있는 이 변수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실제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망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년 연말에 앞으로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시장들을 갖다 많이 전문가들이 예측했을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중국에서 터졌죠.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완전히 상황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죠? 1분기에 일단 GDP 성장률이 좋아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했지만은 실제로 뚜껑을 열다 보니까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1분기도 마찬가지로 올 한 해 동안에 성장률이 5%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일단 주라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내 투자들도 일단 중국 소비재들이 시주석이 온다? 그러면 이게 주가라는 것은 미리 움직이는 것이니까 미리 사놔야지. 이렇게 했다가 사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서 일단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시장을 갖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응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지 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일단 여러분들 방송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이야기도 전망도 너무 고지고대로 일단 믿기보다는 자신의 의견도 반영을 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까, 또는 어떤 특별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것을 갖다 주목하면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귀와 눈과 모든 것을 자신의 어떤 기술을 갖다 모두 열어놓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일단 여러분께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코로나 이제 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국과 중국 모두 소비 활동이 위축된다. 한국의 수출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 수출의 전 세계에서 26%를 차지하는 20.4%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최고의 수출국입니다. 그런 국가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갖다 맞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국 소비가 위축되고 우리의 그런 중국 수출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은 상태를 갖다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한국에 우리의 기업을 두고 있는 우리 업체들은 그야말로 지금 현재 힘겨운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1분기에는 우리가 어닝 쇼크가 예상된다. 어닝 쇼크 중에서 특히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소비를 갖다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타격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지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주가가 일단 이렇게 충격을 갖다 이렇게 받다 보니까 선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했다는 거는 그죠?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서서히 이제 기울어져 이제 점차 이제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주가가 먼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제로 중국 정치를 갖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코로나 사태가 일단 터져가지고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증가수가 일단 위축이 되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고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주가라는 것은 역시 미리부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미리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중국 소비재 관련주를 주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단 중국 소비재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일단 화장품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면세점도 있고 여행주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항공 관련도 있고 이 밖에도 일단시 뭐 엔테인먼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것이 부문에서 일단 여러분들 과연 이들 정도들이 실적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실적이 그야말로 1분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1분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 등 세계 각국의 한국인 입국 금지 이제 제한을 갖다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그렇고 수출이 위축이 되고 그래서 실적이 악화되고 이렇게 안정되려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이 필수다. 이제 그런 이제 단계를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했다시피 중국의 그러한 어떤 경우를 갖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확진자 수가 이제 점차 줄어드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확진 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들 종목들이 많이 빠진 데 대한 반등이 나오는 것이죠. 반등이 나오는 것이지 본격적인 상승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주겠습니다.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은 중국 등 세계 각국은 한국의 입지 금지를 이제 했다는 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일단 우리가 보면은, 일단은 이 사스, 메르스,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전염의 속도가 이제 빠르다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그죠. 그 1분기 일단 실적은 이제 우리가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중국 소비재 관련주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것입니다. 이게 확진자 수가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이렇게 감소세로 이렇게 돌았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주가는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이 감소세로 들어있는 순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갖다 보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양상을 갖다 띄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이걸 정점을 고비해 가지고 일단은 줄어들면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으로 일단 전환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비슷한 유행으로 일단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일단 분명히 중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것이 경기에 미칠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부양책을 갖다가 써서 주가를 갖다가 상승시키는 데 일조를 했죠. 우리도 지금 이제 조만간 일단 한국에서 금리를 갖다가 인하한다든지 또는 추경 예산을 갖다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조치들을 취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주가도 일단 우리가 중국이 걸어왔던 길을 갖다가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 이런 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고 끝나겠죠. 언젠가는.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이제 진정을 하고 시주석이 이제 방안을 갖다가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원래 방안하기로 했던 거를 일단 청와대 측에서는 일단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것이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것 뿐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 이제 종료가 되면은 사태가 종료되면은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때가 이제 제대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방한 시에는 이 한한령을 갖다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 해제가 일단 여부가 일단 주목되는 거죠. 여기에 일단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거죠. 그죠? 만약에 해제를 할 경우에는 이 업황이 이제 급속도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해제를 해버린다면 우리나라 가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서 일단 활동을 갖다 공연도 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만연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은 속단하기는 아직까지 이렇죠. 그죠? 이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갖다 내다보고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찍고 완전히 이제 소멸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C주소의 방안이 일단 본격적으로 일단 거론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일단 이 종목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세를 갖다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국 소비재 관련주 갖다 본격적인 투자 시점은 언제인가? 어떤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악재로 해서 폭락을 하고 나면은 이 매물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대반락을 해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 이제 A파 떨어지고 B파 반등한 것이고 C파동으로 이렇게 대반락하는 것이다. 조정은 파동은 C파동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걸 갖다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반등 과정에 있는 것이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대반락을 할 것이다. 이 C파동에서 바로 일단 우리는 매입을 갖다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시고 이 C파동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그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분기 실적은 안 좋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하락으로서 반영을 한 것이고 반영을 했다면 미래에는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하나는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락은 바로 찬스가 되는 것이죠. 그 찬스를 우리가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시에는 일단은 매도를 갖다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C파동에서 재매수를 갖다가 기회를 노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중국 소비재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냐면 VTGMP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거는 방탄소년단하고 관련이 있죠. 그죠? 그런데 화장품 관련인데 이 큐브 엔터를 갖다 인수를 하면서 엔터 사업에 진출하고요. 여자아이들을 갖다가 동안 이 큐브 엔터가 이제 하고 있던 아이들 그룹인데 이 코스메틱 사업도 일단 기대가 되는 상태에 있고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을 갖다가 회사 케이블리에서 일단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 한류 콘텐츠 사업을 갖다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 주석이 만약 방한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이러한 이제 아이들 그룹도 중국에 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일단 우리가 부대적으로 일단 코스메틱도 일단 활기를 띨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서 큰 피해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들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겠고요. 차트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올랐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반등도 하고 또 누르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죠? 이런 좋은 지점을 갖다 우리가 노리면 되는 것이죠. 그죠? 또 중국 소비재 관련주에서 일단 우리가 면세점과 관련해서 호텔 신라가 있습니다. 호텔 신라는 국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도 있습니다. 면세점이.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에 꼭 와서 일단 이제 소비할 상황이 아니고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서 공항에서 일단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실적은 부진할 것은 뭐 당연하죠. 그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이고 사태가 진정되면 이제 하반기에 또 호전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 많이 빠졌을 때가 바로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다시 눌렀다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등할 때 팔아주고 눌렀을 때 다시 사주고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태가 만약에 진정되면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태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야 되겠죠. 주가가 이전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할 것이고요. 차트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제 파동을 보면은 이게 정점을 이루고서 이제 A파가 떨어진 겁니다. 그죠? 여기가 B파가 떨어진 것이고 여기가 C가 되는 것인데 이 C 파동도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나서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이런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확인할 때가 바로 매수의 찬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결론을 짓는다면은 중국 소비재주는 코로나19 최대의 피해주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실적이 급속도로 1분기에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진 것입니다. 선행주로 빠진 거예요. 그죠? 미리 빠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 받는 것 쳤다가 다시 대발락해가지고 바닥을 굳히고 다시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태가 진정되고 할 때는 매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화면을 갖다 우리가 보기보다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은 코로나 사태가 일단 터졌고 우리는 최대 피해국 중에 하나고 그야말로 일단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소비 활동도 위축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1분기는 그야말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일단 역시 어렵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실적이 지금 이제 악화된다는 것이고 그걸 가치를 평가하는 주가로서는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게 바로 일단 이제 우리가 정석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적이 악화된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 1분기 GDP 있지 않습니까? 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한국에서의 일단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보는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바로 일단 세계 신용평가사들이 부정적인 그런 이제 입장을 갖다가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려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단은 이탈하는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가 부담을 갖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의 사태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또는 일단 이란이라든지 중동 지역에 그 다음에 또 일단 유럽에서는 뭡니까? 이탈리아 또 일단 저 미국 그러니까 전 지역마다 다 일단 거점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중국하고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또 일단 북미 지역에서는 바로 일단 미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대유행이라는 이런 팬데믹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전 세계에 일단 교육이 차단됩니다. 사람들의 이동도 차단됩니다. 지금 제한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자가 이동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있지 않습니까? 판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입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역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계 경제 전망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장기화되면은 이 블랙스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마 그 우한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조그마한 것이 터져가지고 결국 블랙스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확대 해석하자면. 물론 이것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팬데믹까지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일단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팔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들이 파는 것을 일단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좀 파는 걸 덜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될 만큼 됐다.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뭔가 찬스가 오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이제 흐름으로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가는 선행합니다. 이 체계적 리스크에 의해서 동반 쇼크를 갖다 이렇게 받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1962년에 소련의 구소련의 후르츠초프가 핵을 갖다가 짓고 배에다 싣고 미국 턱 밑에 워싱턴에서 약 160, 70km 떨어져 있는 턱 밑에 있는 쿠바에다가 핵을 갖다가 배치하려고 갔습니다. 전차전에 가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이었죠. 바로 일단 더 이상 이 북미 지역으로 접근하면은 쏘아버리겠다. 결국은 이제 그 상황에서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을 했죠. 그게 바로 일단 체계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기회다. 즐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일본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저게 잘 복구할 수 있을까? 그걸 즐기면서 샀던 사람이 바로 일단 지금 오늘의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일단 지난번에 했던 이라크 전쟁 그때도 일단 주가 급락할 때 샀던 사람들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방어할 수 없는 위험이 터져가지고 일단 주가가 다 같이 폭락하는 상태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 패닉 상태에서 주식을 갖다 거둬들이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위험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렇게 수익과 위험이 있다면은 위험이 요만큼 있다면 수익이 요만큼입니다. 위험이 요만큼 늘리면서 수익도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과 수익의 어떤 관계는 비대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위험을 즐기려는 투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조만간 또 위험을 즐기려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들이 사러 들어올 때가 이제 바닥을 치는 것이죠. 그죠? 어쨌든 뭐 이런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블랙스완이 어떻고 기업 신용 등급이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일단 이런들 의미 있게 일단 우리가 둘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시장에는 들깨들도 있지만은 이 황소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황소도 존재, 낙관론자도 존재하는 겁니다. 투매를 받는 리스크 선호자들에 의해서 주가는 안정을 찾는 것이고 역사는
바로 일단시 그랬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공매도 세력들 결국은 이제 쇼크 브레이크에 의해서 가로막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여러분들 빅숏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빅숏. 주식시장에서 숏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아직 파는 걸 말하는 거죠. 매도를 말하는 겁니다. 롱은 바로 일단 뭡니까? 바로 일단 매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빅숏이라는 것은 대규모로 팔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일단 이 월가의 덜깨들이 그야말로 정보를 갖다 먼저 입수하고 분석해보고 이 주가 폭락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때 바로 일단시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값이 이상 징후를 보였다. 이걸 갖다 먼저 캐치한 사람들이 바로 일단시 공매도를 쳐가지고 주가 폭락할 때 다시 일단 쇼크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영화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위험을 즐기는 투자가들은 이번을 갖다 좋은 찬스로 일단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좀 더 참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가는 반등하는 것입니다. 쇼크가 있다면 우리가 버텨야 되는 것이 이걸 갖다가 일단 여러분들 따라서 매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이제 날개가 있다. 주가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는 거지만은 내렸으면은 오르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내리고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코로나 이후에 반도체 등 IT 산업을 이제 회복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다시 반락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장의 판도를 갖다 하면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태들인지. 과거에 일단 일단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구산업들. 쉽게 말해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이라든지 이런 산업들 어때요? 시가총액에서 다 밀려나고 있죠. 그 자리에 갖다가 무엇이 일단 안착하고 있습니까? 바로 IT 산업은 부동의 에이스고 그다음에 그게 일단 시가총액 상위권에 들어오는 것들이 뭡니까? 바이오시밀러가 그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가. 바로 일단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또 뭡니까? 셀트리온. 그다음에 또 그 자리에 또 뭐가 올라옵니까? LG화학, 삼성 SDI가 치고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SNS 관련주. 심지어는 또 게임 회사에서 보면은 NC 소프트 같은 것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조목들이 지금 지각 판도가 바뀌면서 올라오고 옛날 구시대의 조목들은 물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판도의 변화 속에서 일단 지수는 관리가 되고 안정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분간 일단시 반등도 하고 반락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반락했다가 반락을 해가지고 바닥이 다시 나온다면은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기비를 보인다면은 이때야말로 좋은 찬스가 되는 것이죠. 위험을 즐기려는 투자가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올라가면은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쇼크에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전환점을 갖다 맞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과정을 갖다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월봉을 갖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주가는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이러한 이제 모습을 갖다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항상 여기에 점 찍어놔 볼린저 밴드 하한선 밑으로 들어오면은 이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4.5%밖에 안 돼요. 들어올 확률이 몇 %인가? 95.44%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밴드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면 올라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순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반등도 하고 반락도 하겠지만은 대반락이 왔을 때는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잘 살리는 투자자들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결론을 갖다 맺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 리스크가 이제 불거져 왔습니다. 그죠? 그때 주가는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요. 쇼크가 나오는 것인데 이 쇼크는 일시적인 가치를 갖다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다 주가는 반영을 해버리고 나면은 바로 일단시 주가는 다시 본능적으로 원상복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등과 반락이 반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반등할 때는 팔아야 되는 것이고 반락하면은 저점에 사야 되는 것이죠. 그죠? 사태 이제 진정 전에 서서히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고 기회를 갖다 엿보고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를 갖다 고려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입니다.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은 심리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히려 여러분들 찬스를 갖다 노리고 그야말로 매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